지금 간장을 넣는데 간장이 좀 들어가요. 차례는 안 되고요. 네. 이거 끓으면 딱 맞춰 맞겠는데. 네, 끓으면 딱 맞아요. 아주 좋아? 먹을만해? 건강하게 잘 근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 둘, 셋. 저쪽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추석 연휴였습니다. 첫 명절 맞이한 건데 뭐 한가위 인사도 뭐 아마 저번 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가위 인사도 하고 했는데 추석 전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렇게 뭐 연휴 첫날에는 명동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했고 추석 당일인 어제는 국군 장병들을 찾아서 함께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살피는 모습인데요. 이 민생을 살피는 모습, 민생 행보가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 추이, 짧은 추이를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긍정, 다 이렇게 근소하긴 하지만 좀 오른 모양새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정치권이랑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 민생 행보 많이 했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왔다고 지금 봐야 될까요? 저게 참 다가왔다고 하기에도 또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네. 숫자고 저렇게 올라가는 게 과연 올라가는 건지 지금 갸우뚱해지거든요. 그리고 민생 행보를 정말 열심히 하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생 행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저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고착화되고 튀어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생을 하고 다른 것에 거리를 두지만은 지금 그 정당 내의 그 소요도 그렇고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아직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여전히 왜 지지하느냐, 왜 비판하느냐의 그 얘기를 보면은 뭐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독선적이라는 얘기가 여전히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그 인사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발상을 전환할 만한 민생의 행보는 열심히 했지만 발상을 전환할 만한 그런 어떤 스텝이라고 할까?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금 지명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 내에 그 인사 교체도 그렇고 실제로 수석이라든지 뭐 누가 바뀌진 않았는데 지금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들, 일부 비서관. 예, 네. 그런 사람들만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지금 여전히 배우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을 보면은 여전히 그 여론이 좀 냉랭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김치찌개 만드는 모습에선 정말 어떤 진심까지 느껴지는 그런 영상인데 교수님은 이 수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들이 저런 민생 행보를 실질적으로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애매한 변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행보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보여주기식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까지 참석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이 그렇게 한가한 때인가? 뭐 한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한국에 놓여 있는 현안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물가 굉장히 오르고 금리 오르고 거기다가 뭐 수혜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사실상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 이거를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한은 뭐 29%, 30% 그냥 그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이번 추석 연휴 추석 밥상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려놨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고 예. 특검해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예. 가장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할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김동훈 법사위원장도 이런 걸로 지지율이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자신들도 앞으로 총선도 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야의 공방 저희가 두 가지 목소리를 함께 들었고요. 위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 기소가 된 뒤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띄웠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속내야 방탄이고 물타기죠. 그렇지만 이 특검 주장은 그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지금 세 가지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과장 그 경력 의혹,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의혹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관련한 특검 하려면은 문재인 정부 검사들을 먼저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저기 대학교 후배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정수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이분들이 2년 동안 수사하고도 결론을 안 냈잖아요. 오죽하면 이원석 그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장관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고 종결 짓지 않았느냐고. 종결 짓고 갔어야 되죠. 그러는 기소할 자신이 없으니까 기소는 안 하고 다음 정권에 그냥 넘긴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수사했는지 문재인 정권의 검사부터 수사해야죠.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해보니까 그 코바나 콘텐츠가 아니라 그 주최한 언론사의 후원금이 다 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종결했어야 되죠. 왜 안 해가지고 지금 다시 특검 얘기를 합니까? 허위 과장 경력은 그 이거는 조금 그 다르지만 대부분의 문제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일부 남은 부분도 있었지만 경찰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분적으로 그 의미가 없고 실효적으로도 일단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럼 뭐 법사위 통과해서 네. 국회 본회의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뭐 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기소,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볼 것이냐, 여론조사 그 비율로, 지지율로 한번 알아봤는데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찬성하고 반대하느냐로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하는 여론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필요하다가 62.7%, 불필요하다가 32.4%입니다. 뭐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와 이재명 지금 현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두고 같은 선상에 두고 바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아까 그래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무슨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결론을 내리기에는 당연히 성급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또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가 정치적인 공세다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저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계속 보시기에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라는 물음들을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혐의 처분이 과연 온당하고 공정한 수사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이 있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당연한 답변, 대응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수사의 공정성,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얘기들 많이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 가능성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캐스팅 보트인 조정훈 대표가 워낙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의원님. 진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겁니까?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요. 제가 아까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62.7%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25% 정도는 좌우로 있어요. 그건 한 50%죠. 근데 이 경우는 62.7%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민주당이 어찌됐든 추석밥상에 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김건희 카드를 같이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얘기예요. 성공했다. 여론을 네. 무시하기는 어려고 대한민국 여론이라는 게 항상 무슨 여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그럽니까? 변덕스럽고 여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 여론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그 극단적인 당론보다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예. 단지 그러면 이 특검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옳으냐. 지금 논문 표절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가 주 주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논문 표절 지금 안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논문 표절이 과연 특검의 주제냐? 그건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각인되기가 굉장히 좋은 주제라는 것이죠. 굉장히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이미 지금 뭐 교수들이 물론 그 교수 맨 앞장서 있는 사람이 무슨 친민주당이다 좌파다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표절이 아닌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 반납하겠다라든지 이런 그 자세가 필요하고 도이치모터스도 그래요. 실제로 이거 이성윤, 이정수 중심으로 해서 수사됐는데 네. 왜 결론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꾸 이렇게 길어지면은 모르겠습니다. 길어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길어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로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특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저희 김관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윤 대통령이 19일 날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다. 그래서 영국으로 출국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위원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김관욱 교수님께서는 지금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국내를 좀 더 챙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장례식에만 참석하려고 했으면 아마 가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기시다 총리도 아마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 동유럽 국가 정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안보, 경제, 외교를 해야 되고 영국은 우리나라한테 지금 원래도 중요한 나라였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그 중요한 나라인 게 우선 그 안보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이제 뭐 엊그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핵 그 공격 의사를 노골화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 핵 능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 P5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미국과 핵 공유 그 협정을 맺고 있는 나토와의 협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토의 주축국인 영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영국을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면서 들려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나 기시다 총리 또는 뭐 한미일 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산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럽 그다음에 중동 국가 정상과들도 회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두 번째 순서에서는 대통령의 민생 행보 와중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당 소식도 알아봐야겠죠.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